자, 이번 이야기에서는요, 아주 흥미로운 두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혜가 번뜩이는 설전과 정말 불꽃 튀는 전투. 진밀이 어떻게 말로써 한열의 이치를 논하며 상대를 제압하는지, 그리고 서성 장군은 또 어떻게 불꽃 공격으로 위나라 대군을 물리치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먼저 도모의 새로운 영웅 육손에게서 시작됩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위나라 대군을 상대로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공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동호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상을 준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동호의 운명 전체가 육손이라는 이 젊은 장수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였죠. 손권은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였죠. 신하들의 뜻을 모아서 연호를 황무 원년으로 선포하는데요. 이건 뭐 천하에다 대고 이제 우리 오나라의 시대가 열렸다 하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위나라에서 사신이 도착해서 정말 혹할 만한 제안을 하나 가지고 온 거죠. 과거의 실수는 잊어버리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총나라를 공격합시다. 거기서 얻는 땅은 공평하게 딱 반으로 나누지요. 아니, 얼마 전에 패배했던 위나라가 갑자기 손을 내민 거예요. 함께 촉을 치자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죠. 손권, 이거 정말 고민되죠? 하지만 그에겐 믿음직한 책사, 바로 육손이 있었잖아요. 육손의 조언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일단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만 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상대의 속셈을 파악하면서 판을 읽으려는 아주 수준 높은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육손의 예측은 정말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위나라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네 방향 공격은요, 그야말로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마초, 위연, 조자룡 같은 총나라의 맹장들 앞에 그냥 길목마다 족족 막혀버린 거예요. 심지어 한 부대는 병이 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고요. 위나라의 큰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린 거죠. 위나라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바로 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번에는 총나라에서 등지라는 사신이 찾아옵니다. 동호의 신하 장소는 딱 보더니 이거 제갈량의 또 다른 계략일 거다 하고 의심을 하죠. 그래서 등지의 담력을 한번 떠보자면서 아주 살벌하면서도 극적인 환영식을 하나 제안하는데요. 장소의 계획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궁전 앞에다가는요, 펄펄 끓는 거대한 기름 가마솥을 딱 걸어놓고 그 양옆으로는 칼을 든 무사 1000명이 살기등등하게 쫙 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신을 불러서 저 기름솥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자는 거죠. 이건 뭐 사신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목숨을 담보로 한 시험을 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등지는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이런 살벌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 펄펄 끓은 기름솥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당당하게 그 사이를 걸어 들어갔죠. 딱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죠. 자, 계획대로 손권이 등지를 향해 불호령을 내립니다. 네 이놈! 내 분수도 모르고 그 새치 혀를 눌려 나를 설득하러 왔느냐? 저 기름솥으로 들어가라! 천하의 군주가 내뿜는 그 위압감이 어마어마했겠죠. 하지만 등지는 이 위협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날카롭게 받아칩니다. 사람들이 다들 동호의 인재가 넘쳐난다고 하던데 고작 글 읽는 선비 하나를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확 뒤바뀌어버립니다. 손권의 위협을 두려움으로 되받아치면서 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기세를 잡은 등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아주 명확했어요. 우리 촉과 오가 힘을 합치면 천하를 노려볼 수 있지만 만약 위나라에 굴복한다면 이 강남 땅마저도 대왕의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과 냉혹한 현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손권의 마음을 대대로 흔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 등지의 이 대담함과 논리에 손권의 마음이 움직이고 맙니다. 손권은 위협을 싹 거두고 그를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면서 마침내 총나라와 힘을 합치기로 굳게 결심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오나라에서도 장원이라는 인물이 직접 총나라로 답방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동호에서 아슬아슬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동안 충나라의 제갈공명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사실 이 모든 게 제갈공명의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거예요. 먼저 동쪽의 오나라와 손을 잡아서 뒤를 든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남쪽의 반란 세력을 정리한 다음에 모든 힘을 모아서 최종 목표, 바로 북쪽의 위나라를 친다. 이게 바로 제갈량이 꿈꾸던 천하통일의 로드맵이었던 거죠. 자, 오나라 사신 장원이 총나라에 도착하자 아주 성대한 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그냥 환영회가 아니었어요. 장원이 총나라 학사 진미를 향해서 학사라는데 아는 건 좀 있소? 하고 은근히 얕보면서 질문을 하나 툭 던지면서 두 나라 지식인들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 대결이 시작된 거죠. 진밀 역시 우리 촉은 세 사라이도 글을 아는 나라인데 제가 어떻겠습니까? 라며 아주 재치 있게 받아칩니다. 장호는 계속해서 하늘에 머리가 있냐, 귀가 있냐, 발이 있냐는 식의 짓궂은 질문들을 막 쏟아내요. 하지만 진밀은 예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하나하나 막힘없이 다 받아치죠. 심지어 하늘의 성씨가 뭐냐는 질문에는 우리 황제의 성이 유씨이니 하늘의 성 또한 유씨입니다. 라고 답하는 정말 대단한 순발력을 보여준 거죠. 자, 계속 방어만 하던 진밀이 드디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이번엔 그가 장원에게 질문을 던지죠. 하늘이 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 광대한 하늘의 바깥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우주와 세상의 근원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이 질문에 장원은 결국 아무 대답도 못하고 말문이 턱 막히고 맙니다. 이렇게 지혜를 겨루면서 오나라와 총나라의 동맹은 한층 더 끈끈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소식은 위나라 황제 조비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소식이었죠.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에 격분한 조비는 망설임 없이 오나라를 향한 총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말의 시대는 끝나고 다시 칼의 시대가 온 거죠. 조비의 그 분노가 군대의 규모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무려 30만이 넘는 병력에 3,000척이 넘는 전함이라니 이건 뭐 오나라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기세였죠. 오나라로서는 정말 나라의 운명이 걸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오나라에는 서성이라는 명장이 딱 버티고 있었죠. 위나라 대군이 강 건너에 진을 쳤는데 오나라 쪽 강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병사 1명, 깃발 하나 보이지 않았죠.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이 폭풍전의 고요함, 이걸 보면서 조비는 뭔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짙은 안개가 싹 걷히는데 조비는 정말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강변이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성벽으로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수백 리에 걸쳐 끝없이 이어진 성곽과 군사들, 사실 이건 갈대로 만든 가짜 성이었지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압도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에 조비는 싸워보기도 전에 완전히 기가 꺾여버립니다. 강남에 저런 인물이 있다니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는 칼 한 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서성의 이 엄청난 지략 앞에 심리적으로 그냥 완패를 당한 거예요. 결국 조비는 굴욕적인 후퇴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위나라 군대의 후퇴는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가 하면 어디선가 조자룡이 쳐들어온다는 헛소문까지 퍼지면서 군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바로 그 틈을 오나라 군대가 놓칠 리가 없죠. 숨어있던 군사들이 기습을 하고 갈대밭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위나라 군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위나라의 위대한 장수였던 장료가 그만 치명적인 화살에 맞고 맙니다. 결국 이 전투는요, 서성의 그 빛나는 지략 덕분에 오나라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반면에 위나라는 수많은 병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둥과도 같았던 명장 장료까지 잃는 정말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만 거죠. 위나라와 오나라가 이렇게 숨을 고르는 사이 제갈공명의 시선은 이제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의 위대한 북벌 가획을 위한 마지막 퍼즐, 바로 남쪽의 이민족, 남만을 정벌하는 것이죠. 과연 제갈공명은 이 낯선 남쪽 땅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지략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다음 편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